여러분은 해남을 보신 적이 있나요? 해녀는 많은데 왜 해남은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물질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 기록된 문헌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포자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해녀는 얕은 바다에서 미역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 전복을 따는 일은 해남이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복을 캐기 위해선 수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 물질을 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을 여성이 감당하기엔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주에서는 이렇게 물질을 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잡녀, 포자긴으로 불렀습니다. 현재 우리가 해남이라고 부르는 이 포자기는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고 전복을 캤으며 바다의 지형과 해로를 잘 알고 있었기에 임진왜란 때 수군의 동원이 되기도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그렇다면 포자기인들은 대체 왜 제주를 떠나 점차 사라지게 된 걸까요? 조선시대의 제주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다는 6고역, 6고역이 있는데요. 전복을 캐는 포장역, 해조류를 채취하는 잡녀역, 말을 기르는 목자역, 귤을 재배하는 과원역, 진상품을 운반하는 성격역, 관청의 땅을 경작하는 답한역까지 이를 6고역이라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포자기는 포장역과 선격역까지 이중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포자긴이 제주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진상 때문입니다. 원래 진상은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진상, 진상 손님이다, 진상 부리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진상이기도 합니다. 제주에서는 전복을 진상품으로 바쳤는데요. 점차 진상품을 바치라는 요구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관리들이 진상품을 가로채는 횡포와 수탈이 엄청났다고 해요. 점점 포자긴들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 되었고 계속되는 악순환 속에서 결국 포자긴들은 육지로 도망치듯 하나둘 제주를 떠나거나 바다를 떠돌며 유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주의 여성들은 차라리 혼자 살아도 되니 포자긴의 아내는 절대 되지 않겠다고 하며 혼인까지 피했고 행여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들이 아닌 딸을 낳기 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진상품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설명하자면 제주로 유배되었던 김춘택의 잡녀설에 전복을 제때 진상하지 않으면 매를 맞거나 그 부모까지도 고초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자긴들은 계속해서 제주를 떠났고 인구가 줄어들자 나라에서는 1629년부터 1823년까지 제주도에 출륙 금지령을 내립니다. 제주 사람들은 200년가량을 울타리 없는 감옥에서 지낸 셈이죠. 관청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다른 지역에 나갈 수 없도록 아예 국법으로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차 포자긴들이 줄어드는 동시에 진상에 대한 요구는 줄지 않았으니 결국 그 역할을 해녀들이 감당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은 현재의 해녀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질하는 것을 보고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는 말이 있죠.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고 하지만 물질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해남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새로운 해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